안녕하세요. 정약용 인생명언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께서 마음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예전에는 바쁘게 살아서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오시지는 않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 중 30%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졌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님도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친구가 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 많은 분들이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셨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가 40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지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을 알고 조금만 바꾸시면 여러분도 정약용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분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분들. 셋째, 자녀에게만 의존하려는 분들. 혹시 이 중에 여러분께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들어 외로워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예전에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는 않나요? 물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 열심히 일하던 시절의 보람,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75세이신데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외로워요. 친구들도 다 멀어지고 아이들도 바빠서 잘 안 오고 예전에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할 때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와 몇 번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회사에서 부장할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런 게 예의였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지만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시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거울이지 감옥이 아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되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된다. 과거에만 매달리면 왜 외로워질까요? 첫째,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또래 분들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지루해 하시죠. 둘째,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더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 방식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와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부장할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예전에 회사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세요. 단순히 예전에 이랬다가 아니라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이분에게서 뭔가 배울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현재에 관심을 가지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듣고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도 과거 이야기만 하시는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라고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 알아가셨죠.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김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재미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도 있고 손자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되 거울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과거의 소중한 경험들을 현재와 연결해서 나누시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어 외로워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친구를 사귀나,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 젊을 때 사귄 친구들이면 충분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사귄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어떤 분은 이사를 가셨고,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먼저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다. 하지만 친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제자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셨죠. 제가 상담했던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는 68세이신데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하나라고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있고 예전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박할머니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사귀나요? 젊을 때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고 저 같은 늙은 사람과 친구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설득해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 하셨어요. 다들 자기들끼리 친하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 끼기 어려워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박할머니께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려고 하세요. 다른 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박할머니는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시고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만든 반찬을 조금씩 나눠드리기도 하셨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하시던 분들도 박 할머니의 지심을 느끼시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박 할머니를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바빠요. 경로당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함께 요리도 배우고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왜 외로워질까요? 첫째, 기존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사, 질병, 사별 등으로 인해 기존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새롭고 흥미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모임에 나가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의 작은 프로그램, 종교 모임 등에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 공통 관심사를 찾으세요. 등산, 요리, 원예, 독서 등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의 모임을 찾아보세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방법, 먼저 다가가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간단한 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분들과 나누세요. 요리를 잘 하시면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손재주가 있으시면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드리세요. 다섯 번째 방법, 인내심을 가지세요. 새로운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어디서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박 할머니는 지금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 중 한 명이 되셨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나도 어색했는데 조금씩 다가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매일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인연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외로워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녀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야. 자식들만 잘 되면 돼. 나는 아이들만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강물과 같아야 한다. 적당히 흘러가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흘러가면 홍수가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한다. 제가 상담했던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0세이신데 3명의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 심한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자녀에게만 의존하면 왜 외로워질까요? 첫째,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의 삶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자신만의 활동을 찾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녀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참여하시고 봉사 활동도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에 만났을 때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바빠요. 요리 교실도 가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 때 더 반갑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요즘 활기차 보이신다고 좋아해요.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외로워지는 분들의 3가지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셋째, 자녀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조금만 마음을 바꾸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세요. 과거의 소중한 경험들을 현재와 연결해서 나누시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려고 노력하시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친구가 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외롭지 않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